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9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92일차고요. 오늘 207페이지예요. 놓아버림 책. 207페이지 받아들임. 그러니까 에고에 있을 때는 놓아버리고 마음에서는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동시에 받아들임이 된다는 거죠. 이거 하고 나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놓아버리면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207페이지 받아들임이에요. 네. 받아들임 상태에서 우리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만끽한다. 매사가 막힘없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든든한 느낌이 든든한 느낌이다. 희생한다고 느끼지 않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분이 든다. 괜찮습니다. 잘 됐군요. 좋은데요. 받아들임은 소속감, 유대감, 충만감, 애정, 이해심, 이해받은 기분이다. 또한 배려심, 온정, 자아, 존중감이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받아들임을 했을 때 이런 기분이 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기분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 네, 캐시님 대봉동에 사시는군요. 캐시님 대봉동. 대봉동이면 여기서 가까운데, 여기, 제가 여기 공평동에 있잖아요. 공평동 쪽에 옆이 대봉동인데, 캐시님 들어오셨어요. 제가 동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대봉동까지 친절하게 대봉동까지 알려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임을 하면 이런 편안한 이런 마음을 이제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이 되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잘 됐군요. 좋은데요.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유대감, 충만감 이런 게 확장이 되고 내가 편안해져야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져야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챗GPT한테 야, 2조를 한 4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1조가 되려면 몇 명이 있으니까 22만 222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3만 명을 내가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꼴랑 10명, 20명, 10명, 20명, 5명 그 앉지 못하면 23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내가 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하지만 또 이제 몇 명이 정도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죠. 그냥 계산기 없이 챗GPT한테 물어보니 얼마나 재밌는지.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이해가 되고 안도감이고 편안해야, 내 그릇이 편안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 말고. 무기력한 상태 말고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임 상태가 주는 안도감 덕분에 받아들임 상태가 돼서 안도감 덕분에 우리는 관대하고 온화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 온화하고 관대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여유를 얻고 환희를 느끼고 느긋하니 바라기 맞는 기분을 맛본다. 환희를 느끼고 느긋하고 받아들임 정도만 딱 돼도 이런 기분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제 모습 그대로만 충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냥, 그냥 충분하다는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내가 여유가 있고 충분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고도 교류가 되고 내가 뭔가 송곳이 딱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 그릇이, 그러니까 내가 넓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볼게요. 208페이지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원래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인데 내가 있다는 그 생각으로 내가 부족하고 뭔가 왜소해져 있는 내가 있다라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지 원래 자체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래서 받아들임의 상태에는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세상은 누리라고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연민을 느낀다. 받아들임 상태에서는 희생하는 느낌 없이 반사적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있어. 이만큼 그런 생각조차 내가 빠져야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든든하고 넉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을 하면 든든하고 넉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심후하게 쉽게 줄 뿐 돌려받을 기대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돌려받을 생각을 하거든요. 돌려받을 생각,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하다라는 게 있으면 받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나의 재능을 주면 너는 나한테 또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이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적어 놓지도 않는다. 받아들임의 상태에 있을 때면 친구를 비판하는 대신 사랑한다. 내가 받아들일 때가 되면 친구를 비판하는 대신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생각이 올라와요. 아직 이렇게, 아직 제가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계속 예전에는 뭐 하면서 막 튀어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그거가 줄기는 했어도 싹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받아들임이 돼야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내 신념을 찾아서 없애야 자꾸 재맥락하고 해야 그게 없어지지 그냥 받아들여야지 돼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만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죠. 수업을 들어야 정확하게 그 에너지 장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숙제를 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걸 에너지를 따라갈 때, 하면서 그 순간에는 놓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면 내 에너지로 다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들었을 때, 장 안에 있을 때와 빠져나갔을 때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딱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판보다는 사랑한다. 애정보다는 낫긴 했지만, 그래도 왜 저러지? 이제 그게 이제 사랑한다라는 거로 왜 저러지가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연민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기꺼이 사랑하며 눈 감아준다.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꼭 집어서 파헤쳐가지고, 이제 들쳐가지고 그냥 요거 너 이제 꼭 각인을 시켜줘야 속이 시원한 애고가 있는 거예요. 그쵸? 각인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기꺼이 사랑하며 눈 감아준다. 사랑하며 눈 감아줘야 되는데 속에서는 막 있잖아. 왜 저래? 하면서 또 막 판단분별이 막 올라오고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꾹 참으면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지? 나의 어떤 나의 단점을 상대방한테 본다고 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내 단점을 상대방한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속에서 나의 단점이 뭐지? 근데 똑같은 상황을 딱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만약에 5명이 비난을 해도 똑같은 상황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 서로 5가지의 자기에 맞는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똑같다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내가 무엇 때문에 비난하려고 하는 건지를 찾아서 이제 해결을 자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우주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이 우주에서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각자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안다. 각자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그렇죠? 이 모든 생명체는 그 완성을 향해 진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주와 의식을 지배하는 법칙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우주와 의식을 지배하는 이 우주가 에너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법칙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식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식은 과학이거든요.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과학이다. 법칙과 딱 맞아떨어진다. 우주에 법칙이 있어요. 과학이라서. 그거를 양자 물리학과 차원을 요번에 이제 8주차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1주차부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차원, 양자 물리학, 카르마 또 법칙인 거예요. 그 법칙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법칙인 거예요. 그 법칙까지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나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왜 별거 아닌데 샀는데 왜 저렇게 부자가 돼? 그 전에 뿌려는 업이 있으니까 지금 되는 거고. 그게 부럽다고 해서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그만큼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쵸?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풀어야 이 법칙에 맞아 떨어지는 거야. 나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고 갑자기 뭘 그냥 별거 아닌 거 샀는데 땅을 샀는데 막 부자가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 법칙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임 수준에서 사랑은 안정된 상태이다. 받아들임으로 했을 때는 안정된 상태이고, 즉, 관계가 영속적인 상태로 경험할 수 있다. 사랑의 근원은 우리 내면에 있으며, 사랑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데 자꾸 엄마한테 사랑을 구걸하고, 거기에서 또 뭔가 되는 줄 알고, 성인이 되면 이제 벗어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나를 또 사랑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또 남편을 또 찾아서 남편한테 또 기대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큰 거예요. 근데 그냥 진짜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어, 부부도 협력하는 관계. 가정일도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선이 있으면 그 선조차 집단 무의식에서의 이름, 이름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남편, 아들, 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형상, 그 이미지, 이름에서 느껴지는 모든 신념 체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 그래야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참 이름에다 주는 그 의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놓는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안해진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내면에 있다 그랬어요. 사랑의 근원은 내면에 있다. 내면에 있으며 그 사랑이 우리의 본질에서 뻗어나가 타인을 품는다고 봅니다. 우리 본질에서 뻗어나가서 타인을 품는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상태에서는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근원이 우리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욕망의 상태에서는 대조적으로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 외부에 있어서 거기에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자체에 있는데 모든 것들이 밖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욕망 수준의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며 밖에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고 싶어.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사랑은 내 안에 있다고 외우죠.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래, 내 사랑은 내 안에 있지. 이제 처음에 이해를 하면서 수업을 막 듣다 보면, 이해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거구나 하면서, 안에 있지만, 안에 있다고 이해하는 거와, 진짜 삶에서 내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 정말 편안해지는 거랑 틀린 상황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 실천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의식 수업의 이제 본질이
내가 사랑인 걸 알고 놓아버려서 그냥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져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뭔가 더 놓아야 편안해지겠죠. 그러면 뭐 깨달음으로 또 이제 자연스럽게 갈 텐데 자꾸 사랑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질 내가 많이 갖고 싶어. 욕망 수준, 바라는 마음이 많으면 바라는 순간 압력이 생겨서 저항감이 서로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수준의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며 사랑받기를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기대해서 엄마는 그래서 나만 사랑해야지 오빠를 사랑하면 안 되고 남동생을 사랑하면 안 되고 나만 사랑해야 돼.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동생 태어나면서 깜짝 놀라고 태어나니까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태어나면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 하나로 내가 어딜 들어가서 내 마음과 몸을 형성시키지라고 해서 우주에서 떠돌다가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어디 물질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엄마 뱃속 안으로. 그래야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막 사랑은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오빠가 있고 동생이 또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두려움이 시작되기 시작을 하면서 막 사랑을 나만 받아야 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은 우리가 얻, 얻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사랑은 얻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밖에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내가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없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환상이다. 환상을 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혹시 해주실 때, 그렇군. 없는 걸 밖에서 찾는 거죠. 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받아들임의 수준에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상태가 존재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 존재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고 자각의 자각의 장애가 되는 것을 대부분 항복했기 때문이다. 자각하고 있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했다라는 거죠. 자각하고 있는 거에 항복, 받아들임은 항복했다. 이 사랑하는 상태가 우리 내면의 본질이며 내면에서의 사랑하는 상태가 나의 본질이라는 거야. 본질. 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본질이며 장애를 없애면 장애가 뭐예요? 믿음, 신념, 사건으로 인한 어떤 사건으로 경험을 해서 에너지 순수하게 있는 에너지에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경험에서 빠져나와야 될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환경을 또 선택을 하고 엄마 아빠의 환경도 내가 선택하고 어제도 누구랑 통화하는데 아우, 막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까지는 하진 않았었는데, 부럽다고 얘기니까 토요일 날 왜 결혼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누구, 누구는, 부자 결혼식에 가니까, 좋더라라고 얘기하시고, 누구는, 그냥 일반 스테이크가 더 맛있는데? 막 이러기도 하고, 먹는 걸 갖고 그 분위기와 에너지는 어디서 볼 수 없는 거라서 그 분위기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좋더라라는 분이 계시고 맛이 스테이크가 고기가 맛은 있던데 저는 볼 때 스테이크가 맛있는 데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질기고 고기가 맛이 없는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적당하게 구워서 나와가지고. 고기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 입맛에 다 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고기도 맛이 없고, 그냥 뭐가 더 맛있는 것 같다. 이제, 버거킹의 햄버거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대중 음식. 맛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그게 이제 다 틀린데 그 이제 에너지를 느끼는 거죠. 그 에너지. 에너지. 부자들의 여유롭게 몇 시간씩 거기를 궁궐 같은 곳에서 생화를 가지고 참 이렇게 해놨잖아요.
분위기가 틀려요. 제가 어제도 예식장을 갔었거든요. 수성못에 있는 수성 호텔에 있는 예식장을 갔었는데 그 시장 바닥 같은 그 느낌. 들어가면서 막 박짝박짝 귀가 시끄러워요. 그냥 박짝박짝박짝해서 시끄러워. 영빈관을 갈 때 조용하게 고요하게 뭔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딱 있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느낌이 달라서 그 차이를 에너지의 그 차이점 시끄럽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세상에 있을 땐 시끄러운 게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고요하게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대우받는 듯한 그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마 30분 안에 식을 끝내고 하여튼 사진 찍고 1시간 안으로 1시간 안으로 이렇게 예식장을 내줘야 되거든요. 식당 가서도 막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벌써 에너지가 다르죠. 편안하고 온전히 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 그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내 신념, 믿음 체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그게 벗어나져야 편안함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2011년도에 선생님이 100명을, 한국 사람들 100명을 같이 가는데 갔었잖아요. 예, 호킨스 박사님 직접 만나 뵈러 갔을 때 그때는 그러셨어요, 선생님께서. 아마 지금 여기서 느끼는 느낌이 왜 그러는지 지금은 못 느낄 거다. 근데 나중에 그게 느낄 수 있다. 나중에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에 그 고요한 그냥 하나가 된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느낌이 어쨌든 모든 것들은 그 의식 안에 기록이 된단 말이야. 나라는 내 생각이 기억을 떠올리든 말든 상관없이 의식의 장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호키스 박사님 만났을 때 그 성당, 그 예배 보는 것 같다. 교회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거기에 성당 같은, 거기에, 예, 어, 고요했던 어떤 100여 명이 넘게 거기 있었을 때 고요하게 하나게 됐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요했던 경험을 해봐야 내가 이게 시끄러운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걸 경험을 해봐야 내가 뭔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을 그래도 그건 비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내가 일반적인 저 사람하고 나는 못해, 저 사람은 더 잘하고 경쟁의식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에고의 세상에서 하는 거지만 높은 에너지의 느낌은 경험을 해보면 그 느낌, 평화로운 느낌으로 가고자 하는 원래의 성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높은 그런 느낌들도 있어야 되고 내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생각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로 인해서 내가 있다라는 거로 내가 그냥 큰 장에서 빠져나와 놓고도 내가 사랑인데 사랑인지 모르고 막 뭔가 오빠가 있네, 동생이 있네. 막 주변 사람들이 뭔가 잘했을 때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한 달, 2달 늦어도 상관이 없다. 성공한다.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뭐 이 내가 눈에 보이는데 여기 왔다 저기 갔어. 빼앗긴 것 같아.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인연법이 있어서 갔는데도 자꾸 내 걸 빼앗겠다. 계속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그 장애가 되는 것은 대부분 항복했기 때문에 자각하는 것들 상태의 본질에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에. 그래서 이 사랑하는 상태가 우리 내면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장애를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내 믿음, 신념을 없애야 되고 그래야 저절로 된다는 거죠. 신념만 없애면 저절로 돼. 놓아버림을 하면 받아들임이 돼. 라고 수없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위대한 스승들은 우리 내면의 참된 본질이고 위대한 스승들은 내면의 참된 본질이고 우리의 참된 큰 나로 표현했다. 참된 나로 표현했다. 웃겨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딸이 둘째 놓잖아요. 큰애가 아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준이 어떤 아준이 아는 뭐 뭐 참나라나 아를 써가지고 참나라나 이러니까 저희 사이가 참나 나 아는 쓰지 않는다고 이름에 또 엄청 또 이렇게 백과사전 같잖아요. 더 철두철미하게 백과사전 같이 그렇거든요, 사이가. 근데 그러니까 듣기는 공부는 장애를 놓아버리지는 않으면서 참나자가 들어간다고 이름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참나가 좋은지는 아는가 봐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이가 워낙 이제 모든 철두철미하게 뭔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던 걸 보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 프로그램,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자부심, 그죠? 자존심, 이하에 있는 분노,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합성들, 합성물인, 이 모든 것들이 합성물인 에고를 초월해서 우리가 에고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에고를 초월을 해서 우리가 내면에 지극히 중요한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본질, 고요함, 그죠? 고요한 것, 평화로운 것, 사랑, 순수한 그 빛으로 있는 것이 내면의 큰 나가 바라보는 목표다. 내면의 큰 나가 바라보는 목표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나로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사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요. 쟤네들 왜 저렇게 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째려봤던 리더들이 장애를 겪고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또 뭐가 이제 큰 리더님이 이제 이제 사무실에 교육장에 나가 계시면서 젊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고 막 찍어서 올려주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프로테이즈가. 근데 벌써 우리는 이미 그거를 넘어서서 근데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 사업과 그 프로테이즈, 연예인에서 하고 있는 프로테이즈와 우리 걸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대단하다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프로테이지가 우리 회사가 더 많이 준다. 그것만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감이 전혀 없는 느낌이에요. 프로테이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그렇게 보셨던 분들이 참 열심히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놓고 그렇게 하든 어쨌든 뭐 계속 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아갔는데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아요. 편안하게 더 해서 우리가 더 이제 사업하고 에너지, 의식 공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리더들이 선생님도 고소했잖아요. 몇 명이 고소했다 그랬나? 근데 고소 당할 일이 하나도 없고 뭔가 회사에서 제재할 일이 없잖아요. 안에 내용을 정말 들어본다면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 괜히 겉만 보고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그 목표, 큰 나로 바라보는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 우리는 또 사업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받아들임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수행법을 계속 알려주세요. 명상해라, 놓아버려라, 찾아서 생각이 왜 올라왔는지 감정을 봐라. 느끼면서 해소시키고 해소하다 보면 또 올라오는데 그게 자꾸 올라오다 보면 사건이 있고 그 경험한 느낌들을 알 수가 있다. 계속 수행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만 있지 내가 에너지장에서 변화되는 거는 또 틀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임 상태로 올라가고 받아들임은 그 다음에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사랑이나 평화의 의식 수준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여러 기간에 걸쳐 꾸준히 항복한 사람들은 꾸준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다른 것, 전부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조건 없는 사랑과 동요 없는 평화의 상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과 동요가 없는 평화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 그 어떤 성취보다 중요한 내면의 목표가 된다. 어떤 성취보다도 중요한 내면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건 없는 사랑과 동요 없는 평화의 상태로 가면은 22만 2222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있고요. 다음 주는 대구에서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깨달음 시크릿을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수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1주차는, 토요일 날 1주차는 목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스케줄 조절 미리 잘 하셔가지고 네, 참석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